분명히 T세포에 뭐가 있는데 그 우리 옛날에 폐기됐던 억제 T세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확신을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변의 계무시와 괄시를 받으면서 중꺾마의 정신으로 사카구치 교수님이 10년을 꼬라박습니다. 여기서 사카구치 시몬 교수가 90%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도 두 분을 리스펙트해서 제가 90대 5로 한 거지, 사실상 이번 연구는 99% 사카구치 교수가 다 했다. 사카구치 교수의 T렉의 발견이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탁T입니다. 최근에 노벨 생리의학상 조절 T세포를 발견했다. 말초 면역 관용을 발견했다. 말초 면역 관용 6글자인데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노벨 의학상 해설 유튜브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내가 쉽게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제 첫째 딸도 아니고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저희 둘째 딸 실제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게 첫 번째 조절 T세포가 뭔지, 두 번째 말초 면역 관용이 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노벨 홈페이지 들어가면 세 분의 노벨 의학상 수상자 나오는데 상금을 3분의 1씩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카구치 시몬 교수가 90%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도 두 분을 리스펙트해서 제가 90대 5로 한 거지, 사실상 이번 연구는 99% 사카구치 교수가 다 했다. 사카구치 교수의 T렉의 발견이다. 여기 이제 보면 말초 면역 관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말초 면역 관용 중에 그나마 면역이라는 단어는 좀 알죠, 우리가. 면역이 뭐 외부에 뭐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겨내는 그게 면역이잖아.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백혈구다. 요 정도까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혈구 종류가 쫙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 중에서 오늘은 요 T세포 요거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설명하면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T세포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T세포가 뭐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세균이 들어왔다. 그럼 세균은 생물이잖아. 그래서 백혈구가 얘를 죽여도 되고 뭐 잡아먹어도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면역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세포를 죽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바이러스는 세포 입장에서도 이거는 병원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의 생물이라고 봤을 때 이 하나의 생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내 세포가.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내 세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얘는 어쨌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도 어쨌든 모양은 바뀌긴 하지만 내 세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암세포, 소위 말해서 이제 좀비화된 내 세포죠. 아군인 것 같지만 좀비예요. 얘들을 죽이는 게 바로 T세포라는 거죠. T세포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민간인, 아군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좀비인 애들을 죽여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죽이다 보면 아군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자가 면역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킬러 T세포라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T세포죠. 얘가 이제 소위 우리 몸의 군대라고 치면은 좀비만 죽여야 되는데 민간인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자가 면역이라고 하고, 이런 자가 면역이 1형 당뇨,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루푸스 이런 병들입니다. 자가 면역이 이렇게 내가 나를 때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가 면역 질환자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그런 자가 면역 상황들이 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T세포가 우리를, 민간인을 죽이는 걸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몸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면역 관용이라고 해요. 면역 세포들한테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가 면역이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완전히 자가 면역 환자들 빼면은 이제 상당히 억눌려 있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면역 관용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애가 이 조절 T세포라는 거죠. 킬러 T세포가 좀비를 죽이다가 민간을 딱 죽이려고 할 때 말리는 거. 이게 킬러 T세포가 옛날에는 그냥 구별을 잘해서 안 죽이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절 T세포라는 애가 와서 말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말리는 상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몰랐는데 사카구치 교수가 이 조절 T세포의 존재도 알고 얘로 인해서 면역 관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다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벌써 여기까지 하면 말초 면역 관용 거의 다 설명한 겁니다. 거의 개념이 다 나왔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암세포, 우리 민간인이 좀비가 됐다,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전투가 일어나고 말리는 주체가 네 주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단 좀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비가 딱 들어왔다, 전쟁을 시작해라 고 알리는 정보원이 있어요. 걔가 항원 제시세포입니다. 항원 제시세포는 정보원이긴 한데 얘는 전쟁을 일으키기만 해요. 무조건 전쟁을 하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킬러 T세포에게 전쟁 허가증을 줘요. 그 허가증 이름이 B7입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받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항원 제시세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킬러 T세포는 그냥 이제 좀비를 엄청 죽이고 다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상황을
말리는 놈은 없을까? 몰랐다는 거죠. 사실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억제 T세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개념이 이제 후대에 잘못된 걸로 밝혀지긴 하는데 뭔가 그래도 T세포 중에 말리는 놈도 있을 거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어쨌든 그게 밝히는 게 실패로 끝났고 이렇게 세 개만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킬러 T세포 군대가 좀비를 막 죽이겠죠. 죽이면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 상당히 이제 좀비는 사라지고 아군만 잔뜩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킬러 T세포는 이제 B7이나 전쟁 허가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얘는 미쳐 날뛰는 거죠. 막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민간인도 막 쏴 죽이는 막 전쟁 미치광이가 된 거죠. 이때 이걸 말려주는 게 바로 조절 T세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얘도 정보원인데 항원 T세포는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고 조절 T세포는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기만 합니다. 무조건 억제하는 쪽으로만. 그래서 이름이 사실은 조절이 아니라 억제 T세포가 맞긴 해요. 잠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2001년에 의대에서 면역학을 배울 때만 해도 실제로 이름이 억제 T세포로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에 아까 말한 대로 T세포 중에 이거 말린 놈이 있을 거다 해서 가설을 세운 게 억제 T세포고 거기에 이제 표지자나 이런 걸 설정해가지고 실험을 쭉 한 거죠. 근데 그 표지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절 T세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험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억제 T세포라는 가설은 틀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카우치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연구하는 거하고 좀 됐어 끝났어 그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 속에서 연구하는 거하고 난이도가 100만 배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 당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카우치 교수님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0년을 꼬라박았다는 거죠. 이 조절 T세포를 찾기 위해서 분명히 있는데 계속 이 존재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라떼는 억제 T세포였고 그거랑 지금 말한 조절 T세포랑은 다르긴 해요. 왜냐면 가설을 처음에 실험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억제하는 놈이 있었던 건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사카우치 교수님이 조절 T세포라고 붙였기 때문에 조절 T세포라고 지금은 이제 확정이 된 거지. 사실은 하는 기능은 억제가 맞긴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이라면 이제 규제 T세포 이 정도로 이름을 지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고 어쨌든 조절 T세포는 말리기만 한다. 그냥 무조건 전쟁은 다 말리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초 면역 관용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아군 세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군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어요. 나 우리 편이야, 민간인이야, 나 죽이지 마, 이렇게 나타내는 표식이 요 황토색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편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거를 기어코 죽이려고 이렇게 달라붙는 킬러 T세포가 있다는 거죠. 모르고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붙으면 조절 T세포가 와가지고 얘보다 이 황토색을 잘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황토색 딱 달라붙어가지고 미친놈아 이 우리 편이잖아 이러면서 죽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말초 면역 과정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밝혀냈다는 거죠. 이 과정도 밝히고 이 세포의 존재도 밝히고 기전도 밝히고 다 밝혔다는 거죠. 사카우치 교수님 혼자서.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런 게 없다는 게 결론이 난 상황에서도 아니야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10년을 꼬라박았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사카우치 교수님은 어디에 꽂혔을까? 발견한 스토리를 보시면 이게 지금 1980년대 연구입니다. 생후 3일 된 쥐에서 흉선이라는 우리 몸에 장기가 있어요. 쥐에도 있겠죠. 흉선을 제거하면 자가 면역이 폭발하는 겁니다. 온몸의 장기들이 그냥 염증으로 뒤덮여서 사망하는. 흉선을 떼면 자가 면역이 걸리네? 그러면 흉선이 자가 면역을 말려주네? 그 개념이 바로 중추 면역 관용이라는 거죠. 흉선이 우리 중추에 있잖아요. 중심에 있잖아요. 중추에 있는 이 흉선이란 놈이 자가 면역이 못 일어나게 면역 관용을 해주고 있네. 이거를 중추 면역 관용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그걸 아니까 이제 흉선 제거를 해봤겠죠.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 거예요. 정말 폭풍 같은 염증으로 며칠 만에 쥐가 죽습니다. 흉선을 제거하면. 그러면 흉선에 어떤 물질을 뽑아주던지 흉선을 이식하든지 이렇게 해야 자가 면역이 돌아올 거잖아요. 그런데 사카우치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흉선이 있는 정상적인 쥐에서 그냥 피에 돌아다니는 T세포만 모아가지고 일종의 수혈을 한 거죠. 이제 주입을 해보니까 이 자가 면역이 사라지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흉선의 물질을 뽑아준 게 아니고 그냥 흉선이 있는 쥐에 백혈구를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T세포를 뽑아가지고 그냥 몽창 수혈을 해줬는데 살아나더라는 거는 흉선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T세포 안에서도 뭔가 말리는 놈이 있구나. 자가 면역을 말리는 면역 관용이 말초에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히 T세포에 뭐가 있는데 그 우리 옛날에 폐기됐던 억제 T세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확신을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변의 개무시와 괄시를 받으면서 중꺾마의 정신으로 사카우치 교수님이 10년을 꼬라박습니다. 억제하는 T세포를 내가 찾고 간다. 근데 이게 뭐냐면 T세포도 뭐 킬러 T세포 있고 보조 T세포 있고 뭐 조절 T세포 있고 이게 종류가 있는데 그게 현미경으로 뭐 다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면역하기 어려운 건데 특수 염색, 면역 염색을 해야지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염색을 해보고 이 염색 해보고 저 염색 해보고 이 세포 뽑아가지고 또 해보고 막 이거를 10년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CD4라는
걸 달고 있는 T세포를 넣으면 자가 면역이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쥐가 죽는데 CD4, CD25 두 개가 달려있는 T세포를 넣으니까 드디어 자가 면역이 낳는 걸 확인한 거죠. 얘가 바로 조절 T세포겠죠. 드디어 조절 T세포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 1995년에 나옵니다. 10년이 걸렸고, 하지만 1995년 당시에도 개무시를 당했어요. 여전히. 근데 CD4, CD25는 뭐냐? 이게 뭐 세포의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의사들, 우리 연구하는 과학자들, 조절 T세포를 너희들도 쉽게 찾으라는 그 표식을 찾아준 거예요. 조절 T세포의 생김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CD4, CD25는 조절 T세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려있는데 찾으면 그게 조절 T세포야. 조절 T세포의 구별법까지 사카구치 교수님이 다 찾아낸 거란 거죠. 그러면 여기서 흉선을 떼면 왜 자가 면역이 걸리고 조절 T세포, 킬러 T세포, 보조 T세포는 어떻게 우리 몸에 생겨나냐,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흉선이 뭐냐? 흉선은 우리 모든 장기가 아이 때 작고 어른 때 커지고 점점 커지잖아요, 자라면서. 근데 이 흉선 특이하게 아이 때 크고 어른 때 작습니다. 왜냐? 아기 때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 기능이 바로 T세포의 교육 훈련입니다. T세포를 배럭에서 마린으로 뽑을 것인가 파이업에서 뽑을 것인가 교육을 하는 게 흉선이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근데 옛날에는 마린하고 파이업에만 있었는데 메릭도 있다는 걸 사카구치 교수님이 발견한 거라는 거고요. 그 흉선이라는 배럭에서 이 세 명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그게 보조 T세포, 조절 T세포, 킬러 T세포가 되는데, 보조 T세포는 오늘 설명하면 더 어려우니까 일단 두 개만 있다고 치고, 조절 T세포하고 킬러 T세포는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옛날에는 일단은 킬러 T세포만 흉선에서 교육을 받아서 나온다고, 배출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교육 받기 전의 상태를 미경험 T세포, 순진한 T세포, 나이브 T세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지금도 있고. 그래서 아기 때 흉선에서 이 미경험 T세포, 나이브 T세포가 사상 검증을 받습니다. 아까 그 황토색 표식이 우리 아군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했죠. 그래서 흉선이 이 황토색 표식을 들고 사상 검증을 쭉 합니다. 줄 쫙 서가지고 이제 미경험 T세포 한 명씩 불러가지고 야, 이거 죽여봐, 이렇게 딱딱 하나씩 대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편인데요, 이렇게 하는 놈 통과고, 냅다 죽이려고 달라붙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사멸시켜버립니다. 폐기. 흉선이 이 미친놈아 우리 편이잖아요, 이러면서 딱 폐기시켜버리는 과정이, 이 과정이 바로 중추 면역 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흉선을 제거하면 이 과정이 없으니까, 우리 편을 죽이는 놈을 폐기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게 아까 그 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훈련 과정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아군 살상력이라고 적어놨고 적 살상력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게 사실은 탐지력이에요. 알아본 능력인데 제가 그냥 비유로 살상력을 적었고, 예를 들어서 나이브 T세포, 미경험 T세포가 아군은 안 죽이긴 하는데 적도 못 죽인다, 영 뭐 공격력이 없다, 이런 애는 탈락이 있죠. 쓸모가 없죠. 면역 반응을 못하니까. 얘는 양성 선택 실패라고 합니다. 폐기됩니다. 바로 사멸되고요. 그 다음에 아군은 살짝 죽이긴 하는데 적을 굉장히 잘 죽인다. 얘는 이제 합격입니다. 킬러 T세포로 양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적을 굉장히 잘 죽이는데 우리 편도 엄청 잘 죽이는 애가 있어요. 아까 그 중추 면역 관용이죠. 황토색에 막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탈락이죠, 당연히. 이게 자가 면역 생기니까 즉시 사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음성 선택으로 제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적을 꽤 잘 죽이는데 우리 편을 살짝 잘 죽이는 애가 있어요. 킬러 T세포보다 조금 더 잘 죽이는, 조금 더, 그러니까 잘 알아보는 거죠. 이런 애는 뭔가 얘는 죽이기 좀 애매하단 말이죠. 아깝단 말이죠. 근데 얘를 흉선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얘를 그 살상력을 없애버리고 우리 편을 그래도 잘 알아보니까 그 능력을 높이 사서 우리 킬러 T세포를 말리는 역할로 씁니다. 메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초 면역 관용, 자가 면역의 브레이크 역할로 약간 우리 편을 조금 더 잘 알아보는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흉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 편을 살짝 잘 죽이는 놈을 살상력을 없애고 자가 면역의 브레이크로 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말초 면역 관용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 T세포가 우리 편에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할 때 걔보다 붙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조절 T세포가 먼저 달라붙어서 야, 이 미친놈 하면서 말리는 이 역할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군을 쏘는 놈을 우리 편의 정보원으로 만든다?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개념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북한 탈북민 출신을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또 보시면 우리 참가자 출신으로 나중에 병정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을 쏴 죽일 수 있는 능력, 아군을 잘 알아보는 능력을 높이 사서 아군 첩보원을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흉선이 이만하면서 나이브 T세포가 사상 검증을 받으면서 우리 편을 죽일 만한 아군 살상력이 높은 애를 거르는, 이게 중추 면역 관용이죠. 근데 사카우치 교수님이 연구해보니 T세포 종류 중에도 우리 몸을 조금 더 잘 인식하는 놈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킬러 T세포가 말초 곳곳에서, 우리 몸 핏줄 곳곳에서 우리 아군을 죽이려고 할 때 일일이 모든 말초에 다 가서 야 이 미친놈아 우리 편이잖아 이렇게 말리는 말초 면역 관용이 있다는 것도 사카우치 교수님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은 다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1995년이긴 하지만. 그래서 조절 T세포를 이제 넣어서 아까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되거나 암세포가 생기거나 우리 민간인이, 아군이 좀비가 됐어요. 그러면 전쟁광 정보원인 항원 T세포가 전쟁 개시를 선포를 합니다. 전쟁 허가증을 줘요. 킬러 T세포 발동을 시키겠죠. 그러면 킬러 T세포는 물론 이제 항원을 보면서 우리 편 있냐 좀비냐를 알아보는 그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중추 면역 관용이 있기 때문에 킬러 T세포가 이제 좀비를 잘 죽이겠죠. 잘 죽이겠지만 좀비가 다 죽어가는데도 계속 이 전쟁 개시 허가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죽이다 보면 결국 이게 면역 폭풍이 되고 아군을 죽이는 자가 면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이때 조절 T세포가 와서 말린다는, 말리는 게 킬러 T세포 군대도 말리고 이 전쟁광 항원 T세포도 말립니다. 이 다 말립니다. 양쪽 다 말리는, 억제만 하는 평화왕이라는 거죠. 누구나 일어나는 기본적인 반응인데도 이제 이게 다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절 T세포가 이제 항원 T세포한테도 이런 물질, T세포한테도 이런 물질을 분비하면서 다 말린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지금 종결이 됐는데 도대체 브론코 램스델 두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하신 건가? 이 두 분은 뭐냐면 스컬핏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흉선을 제거한 건 아닌데 그냥 유전적으로 유전병이 걸려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쥐를 이제 스컬피 쥐라고 하고, 물론 이 연구 대단하죠. 스컬피 쥐의 염색체를 전부 다 찾아가지고 그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뭐냐, 폭스P3라는 유전자가 문제구나, 이거를 두 분이서 이제 밝혀낸 거죠. 이제 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쥐한테는 이 폭스P3에 문제가 생기면 스컬피라는 병이 걸리고, 사람한테 이 유전자의 병이 걸리면 IPEX라는 병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IPEX 환자의 병의 치료에 단서를 제공한 정말 훌륭한 연구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IPEX 환자는 100만 명당 1명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빛과 같은 연구가 맞긴 하지만 이런 연구는 많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연구고 이걸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노벨상을 받을 정도인가? 근데 놀랍게도 뒤에 밝혀보니 폭스P3가 이 조절 T세포를 코딩하는 유전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 T세포 묻은 거죠, 연구가. 여기서 사카우치 교수의 업적이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 따로 연구했잖아요. G 연구를 하신 거고 조절 T세포 연구를 하신 건데, 이 폭스P3가 조절 T세포를 코딩하는 그 직접적인 유전자였구나 하는 이 논문 연구끼리의 연결도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도 사카우치 교수님이 또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스P3에 문제가 생기면 조절 T세포가 안 나오면서 자가면역 중에서 IPEX 증후군에 병이 걸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 모르고 이걸로 가는 것만 두 교수님이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에 조절 T세포가 끼어 있고, 조절 T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자가면역에 문제가 생기고, 폭스P3가 조절 T세포랑 연관도 있구나, 이 과정 전부 다 사카구치 교수님이 다 찾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0대 5대5, 더 심하게는 99% 사카우치 교수님 다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그 브론코 램스델 두 교수님은 대단한 업적이지만 조절 T세포와 연관이 있어서 받은 면이 크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브론코 램스델 교수님의 폭스P3 유전자에 관한 연구만 봤을 때는 우리 인류의 건강에 있어서 IPEX 환자분들밖에 치료 못해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근데 조절 T세포는 IPEX 증후군이라는 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우리 몸의 자가 면역에 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가 안 돼요. 즉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뭐냐면 조절 T세포는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아까 T세포가 민간인을 죽일 때 조절 T세포가 와서 말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조절 T세포의 어떤 기능을 강화해주면, 킬러 T세포를 말리는 힘을 더 강화해주면 자가 면역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훨씬 더 큰 시장이 바로 암 치료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조절 T세포가 좋은 면만 제가 얘기 드렸는데 얘는 무조건 말리기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암세포가 이용을 합니다.
암세포가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서 자기 주변에 뇌물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구워 삶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 조절 T세포를 쫙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조절 T세포를 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다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조절 T세포는 킬러 T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굉장히 엄청나게 그 높은 권한이거든요. 얘들을 구워 삶는 거죠. 그러니까 조절 T세포도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암세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고, 이런 거를 종양 미세 환경, 이거 말고도 굉장히 우리 암세포가 우리 몸 자체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걸 막는 기전이 놀랍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몸에도 지금 암세포가 있고 여러분들 몸에도 암세포가 있고 다 있어요. 암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자랍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정상 면역으로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막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왜 떨어지냐? 암세포가 이걸 둘러치는 겁니다. 종양 미세 환경으로 둘러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놈인데 못 죽이면서 암이 커진다는 거죠. 필승 이라면서 적 있다 해서 왔는데 아닙니까? 이러면 조절 T세포가 아니야, 우리 편이야, 돌아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몸의 전체 조절 T세포를 다 억제해버리면 자가 면역으로 우리가 죽겠죠. 그래서 그런 약은 안 되고 종양 주변에만 어떻게 조절 T세포를 억제할 수 없을까? 그런 아이디어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암을 정복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 기전으로 하는 연구는 좀 더 돼야겠지만, 조절 T세포와 뭔가 연관이 돼서 이미 암치료제로 항암제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걸로 키트로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거의 전 세계 판매 1위가 될 정도로 이미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엄청나게 팔린다는 말은 그만큼 수많은 암 환자들을 이미 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암치료 자가면역질환까지 완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이 조절 T세포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사카우치 교수님, 저는 일봉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부럽고 이런 면을 떠나서 이거는 솔직히 사카우치 교수님한테 그냥 다 줬어야 된다,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노벨 생리의학상, 정말 우리 둘째 딸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어떤 개념이었는지 설명드린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나 재밌는 개념들이 나오면 오늘처럼 제가 최대한 쉽게,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또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는 다음 시간 기약하도록 하고, 오늘도 세 줄 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